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표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시칠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DJ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왜 조사합니까?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 DJ 노무현 시절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못합니다. 자, 이번 주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가번 전 의원 모시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적폐청산 작업, 결국 또 여야가 맞붙는 상황까지 왔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일단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아침 회의에서부터도 그 각 당 대표들이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MB 정권이 공작 공화국이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과거 정권을 판다면서 5.18 문제, 30년 지난 5.18까지 재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재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문제 두 분께 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효재 전 수석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저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 전 대통령 대결 구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치권이 이렇게 늘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매우 피곤해 하시는데 또다시 이런 그 대결 구도가 되니까 저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네. 저희들이 촉발하지도 않았고 저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4대강 사업 보를 허물라는 지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간단없이 저희들을 자극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뭐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행위를 하니까 이제 언제까지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그 혐의를 다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들도 할 말을 해라 하는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가 저희들한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번에 추석 매년 이 대통령께서 명절이 되면 국민들한테 이러저런 가벼운 그 인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그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은 뭐 무슨 요즘 유행어로 유체이탈했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입장을 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서가번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효재 수석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 믿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겠죠. 그렇게 만들어 노무현 싶은 거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고 또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고? 결국 본인들이 지었던 이 죄를 물타기 하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에 들어서서 인수위도 없이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안보가 심각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경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도 어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뭐 2박 3일 네. 또 뭐 이렇게 해서 딱 일만 보고 온 대통령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벌써 지금 러시아 가서도 그랬고 이번에 유엔 가셔서도 그랬고 그럴 정도 바쁘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맥없이 뭐 이거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구속을 시켰습니까? 그 전 정권에서 이미 박근혜 예, 정권 논란이 있었고 초기에 구속을 시켜서 이번에 파기환 그렇죠. 송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구속이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 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네. 또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다 그것을 모두 다 그냥 이 정치 보복 프레임 또 이 그 노무현 보복 프레임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너무 유치하고 후한무치하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아니, 거죠.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구체적 그야말로 증거들이 나와서 문제가 그야말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 문제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음. 원세훈 원장에 관한 수사만 해도 원 전 원장의 그 지난 정권 때 구속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다가 별도 혐의를 얹어서 지금 검찰이 새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원 전 원장에게 그 혐의를 덧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원 전 원장을 불러다가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사를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자, 그럼 그 김효재 수사를 시작한 게 누구이고 네네. 그 수사가 나오면은 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 네. 이 말을 한 게 누굽니까? 그렇다면 그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하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무슨 총탄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전 정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가번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들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유죄 판결 받아서 구속이 됐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구체적 그런 게 증거들이 나온 법률용어로- 겁니다. 법률용어로 포괄 유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구체적 증거들이 나와서 지금 국민들을 그 공격해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저희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까지 다 사찰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구체적 증거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수사를 그럼 하지 맙니까? 범죄를 그러면 덮어둘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덮어두는 것 자체. 그럼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검찰에 지시합니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때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검찰 지휘하지 않겠다고, 검찰 독립시키겠다고 다 공약했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문재인 얘기입니까, 대통령도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검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한 대통령 없습니다. 김효재 수석께서 제가 요거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가번 전 의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지 않느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했더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작성했던 문건들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든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국군 기무사든 그 사이버 부대를 운영했던 것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정부 때에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중국의 서버를 두고 중국을 근거로 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네. 우리 사이버 공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수 정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놔뒀습니다. 대통령은 그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네. 그거의 일환으로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의 일탈 행위
그건 잘못된 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잘못을 과장되게 그런 것들이 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요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거다. 요거는 그 끈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 대통령에게 연관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정부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저희들에 대한 간단 없는 공격으로 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서가번 봐야죠. 여기서 그래요. 정리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짧게 예, 예.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 주셨듯이 사이버 보안, 사이버 부대, 네? 뭐 이 국정원에서 하고 또 보안사에서 하고 그래 간첩 잡고 국가 안보 지키는데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겠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고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잘 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위원회 그런데 있지 어떻게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결국은 잡아라는 간첩은 잡지 않고 70% 이상을 이 국내 사찰하는데 지금 활용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그 그거를- 문제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후보자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지금 서가번 의원님, 수행해봐야 되는 지금 거죠. 김효재 수석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건 좋다. 검찰 수사, 그런 증거가 있어서 수사하는 건 좋은데 왜 사사건건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짚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느냐, 이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죠. 결국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보안사령관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 보고는요. 청와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한테도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 합니다. 지금 일부가 수석들한테 비서실장과 그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것도 나옵니다만은 대부분 국정원의 보고는 대통령께 직보고 네. 국방부 장관도 직보입니다. 1차 보고는. 문제는 결국은 그때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들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석이 보고 수석이 장관이 국정원장이 한 보고를 수석이 비서실장이 키를 시킵니까? 대통령께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찰에서 규명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니면 다행입니다. 네네. 정말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적폐청산이고 이것을 대결 프레임으로 가서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한다, 정치 보복이다. 뭐가 도대체 뒤가 구리단 말입니까? 네. 국민들에게 정말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재임 시에 잡으라는 간첩 잡지 않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더구나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일어났으면은 죄송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얘기 그러면 여기서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서가번 의원께서는 이거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예단을 거죠. 예. 가지고 지금 우리 서 의원 한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말씀인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말씀 안 되는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 증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조하겠다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할 것은요. 기무사령관이든 국정원장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뭔가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무사령관과 어떤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각하 저희들이 이렇게 정치 사찰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그런 보고 하셨나요? 그런 거 안 했죠. 노무현 대통령께는 안 하죠. 우리 때도 그런 보고는 그런 없는 사찰 겁니다.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국정원장이나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께 뭔가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대북 용점이 있거나 지금 대북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이게 그것까지 보고했을 거다라고 지금
예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댓글 작업해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아니, 것처럼 하는 게 세상에 잘못이다. 어떤 그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국정원에게 개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대통령이 대신에 어떤 어디 대통령께서는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이거 아셔야 돼요, 서 의원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림 부대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미림 사건이요. 팀. 미림팀. 미림팀. 네네. 도청 부대 아니었습니까? 미림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국정원의 그 조직들이 살아있다가 없어졌다가 살아있다가 없어졌다가 대공 그 이 수사력이 늘어날 때 될 때면 늘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반복해 왔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 왔던 것인데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시고 나서 검찰이든 어디서 밝혀내는 것은 딱 그 5년. 어떻게 그 형만 그렇게 자, 그러면 신기하게 김효재 쭉 뽑아내도 잠깐만요. 제가 나올 여쭤보고 수가 싶은 게 있죠. 김효재 전 수석께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하시면서 그런 밑바탕할 증거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5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했던 일은 그야말로 그 역적질이 아니면 새 정보기관은 혼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네. 외국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보기관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될 정보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북 정보에서 그 인간 정보, 휴민트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른바 신호 정보 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저희들보다 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기관을 샅샅이 까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 정보기관의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피멍이 들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초반에 우리도 5년간 집권을 했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걸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다 해보세요. 그럼 외국 정보기관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가번 의원 맞죠. 예, 말씀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정보기관 간첩 잡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산업 스파이를 막아내는 게 국정원의 임무입니다. 네.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는 역적질을 했습니다. 자발하는 간첩은 잡지 않고 결국 말씀을 국민을 그렇게 함부로 사찰하고 하시면 안 되죠. 역적질을 했죠. 국민을 그런 사찰하고 말씀을 그렇게 국민의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라고 지금 했는데 생방송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는 서가번 의원 방송인데 어찌됐건 간에 역적질은 지금 아니, 역적질을 혐의를 했으니까라고 두고서 했는데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국정원이 역적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역적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이 공공기관이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감시하고 한 게 그 자체가 역적질이 뭐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정권 때 또는 뭐 김대중 정권 때는 없었겠냐.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탈탈 있으면은 까면 됩니다. 있으면 그래.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막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질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까면 되죠. 알겠습니다. 까서 적절한 잘못한 시간이 것들 되면 그 적절한 노무현 시간이 정권 되면 아니고 어느 그것도 정권이라도요.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에게 네.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은 네.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 그 민주국가의 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무엇을 봐준 것처럼 무엇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우롱하지 마세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그런 잠깐만요. 표현 잠깐 올라가면 안 두 분 됩니다. 잠깐만요. 자, 조금 전에 서가번 전 의원 말씀하실 때
국정원 역적지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 방송사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니, 자, 이미 김효재 수석께 재판을 여쭤보고 싶은 건 하고 뭐냐면 유죄를 서가번 받았잖아요. 전 의원이 자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저께 SNS에 적당한 때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인가요? 대통령께서 그런 뭘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을 지낸 분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있는 이러저런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네. 개별적으로 그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은 그저 그냥 국민에게 이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만 기왕에 일어났으니 대통령의 입장을 큰 틀에서 밝히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다만 자꾸만 너무 저희들을 자극하면 저희들도 곤란하다 이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8년 그 하반기에요. 그 국내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했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보수 언론인과 학자들 30여 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 가능한 자, 가능하지 않은 자 이렇게 분류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그건 그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거 자꾸 문제 삼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500만 표 차이의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 것은 국민들이 이미 그 문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네.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뒤로 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문제가요 더 진전되지 않고 왜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진전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보세요. 여기서 나오면 그 다음날 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나오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당에서 올리면 검찰로 고발하고 네. 이렇게 요 알겠습니다. 사이클이 딱 들어맞아요. 어쩜 자, 이렇게 지금 딱 들어맞습니까? 요 문제 한번 네. 짚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2008년 하반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수 언론인 30명에 대한 성향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게 이미 보도 전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맞겠죠. 보도됐다 그러니까요.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실은 성향 뭔가요, 그럼? 모르죠. 저도 지금 기억이 아니, 못하니까 다 그때 들어보시는데 진짜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보도됐으니까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 분류해서 성향을 분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분들 그럼 어디 출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 글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 연구 과제에서 빵점에서 탈락시키고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었으면 방송에 못 나가거나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그때 봐주셨으면 고마운데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다 까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권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저는 누구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록 지나간 일들이라도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차별하고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과거 청산입니다. 그게 적폐 청산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우리 정권은 괜찮고 상대방 정권은 보수 정권은 문제가 되고 우리는 자유롭다.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김여재 스님 혹시나 이명박 대통령 그런 거 갖고 계시면 다 깔아 그러십시오. 그래서 국민들한테 맥없이 마치 뭐나 있는 것처럼 뭐나 대단한 거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상황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깠잖아요. 드셨잖아요. 드실 거 다 드셨잖아요. 안 나온 걸 가지고 없어서 안 나온 거지. 봐줬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4년이죠. 5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저희 대통령 주변, 우리 주변을 샅샅이 털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집에 그거 다 알잖아요. 홍보가 와서 저희도. 보니까 저희도 다 압니다. 내 계좌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게 6개월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돼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계좌를 왜 봐?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거 안 잠깐만요. 했잖아요. 말씀 이명박 드리시기까지. 대통령 때 했습니다. 다. 우리 때는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럼 노무현 정부 사람들 뭐 계좌 뭐 뒷조사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야당이 저 전투력 있는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때는 안 하셨다라고 그 심사 뭐- 플레이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저희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았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고. 김혜수 네, 선생님, 지금 검찰 기록에 국민들 블랙리스트 관리해서 신상 다 털었다는 거 지금 다 나와서 그것도 청와대 보고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다 그러시면은 물론 뭐 재판이 끝나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지금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 일이지만은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은 일탈을 일부가 모두라고 아니죠.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가 아니죠. 일부의 일탈일 뿐이다. 어째서 그게 일부입니까? 네. 자, 대통령 청와대 어째서 그게 일부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입니다. 기무사령부입니다. 예? 자, 그럼 국방부입니다. 두분 다 청와대한테 보고까지 잠깐만요. 했습니다. 청와대 아니, 지시까지 청와대 받았습니다. 보고한 청와대에서 선거 관리까지 청와대에 했습니다. 보고한 서가번 것은 의원님. 대공용이 좀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 어떤 대통령에게 어느 국정원장이 것도 하면 안 되게 돼 어느 있습니다. 정도 정부는. 어떤 대통령이든 김여재 스님, 어떤 어느 것 국정원장이 그러면은 그렇게 아니, 그러면 연예인들 돌머리처럼 블랙리스트 대통령한테 만들어서 가서 받습니까? 아이고 이거 이 정치 사찰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그런 정신 나간 국정원장 아니 국민들 사찰하는 것들은 블랙리스트 만든 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자, 그 문제는 잘못했잖아요. 국정원에서 한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말씀하시죠.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하라고 아니 그래서 검찰에서 안 했으면 검찰 다행인 수사하는 겁니다. 거에 그럼 대해서 누가 반대하지 않아요? 이명박 하라고 대통령이 그러세요. 지금 당장 저도 이 자리에서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아니, 이 국민한테 대통령-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과해라 그거는 그 얘기는 그거는 이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사안을 아니 그건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연한 아까 거죠. 소연의 저 문맥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소연 한발 후퇴하신 거예요. 뭐냐면 아니요, 아니요, 저 했던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라 이 얘기하고 자, 두 분 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서가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잘못을 한 정황이 있으니 명명백백히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정무적으로 선언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든 말든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샅샅이 털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번 정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국정원,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었고 이게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는 기재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김효재 수석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상에서는 이게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마 우리 서 의원님도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청와대에는 각종 모든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쓸모 있는 보고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 정말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따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상식의 눈에서 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얼빠진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그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사찰했습니다. 이렇게 이 뒷조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국정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서가본 의원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재 수석이 문제 제기를 했던 2008년 하반기 보도 내용, 노무현 정권 당시에 30여 명의 보수 언론인들 성향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다. 청와대에 이렇게
그 언론에 아니, 보도가 저는 잘 났다라고 몰라요. 말씀을 하시는데 예, 보도가 났다고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프로세스상에서는 이게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는 상황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것들은 일반 그 좀 뭐 그렇게 하찮은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로 올라오는데 청와대를 어떻게 각 부처에서 올릴 때 하찮은 보고를 올리겠습니까만은 각 수석실에서 일단 한번 스크린을 하죠. 스크린을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석 보좌관에 올릴 사안들은 올릴 건 올리고 접점이 대통령께 보고할 것들은 보고하는데 경우 다른 게 그거는 일반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관리하고 또 뭐 각 정무수석실에서 관리하고 비서실장실에서 다 관리하죠.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보고, 기무사 보고, 그다음에 특수한 검찰 보고나 경찰 보고 이런 보고들은 일반 민정수석실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통령한테 직접 갑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국정원 보고를 직접 받지 않으시겠다고 딱 선언을 했고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지금 나오는 사안이라면 대통령한테 직보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 국정원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국정원 보고는 예외 없이 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보고도 독대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배석자가 있으셨죠. 독대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 국정원 보고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사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와 이 산업 스파이 문제만 국정원에서 해라. 국내 정치 일체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딱 지시를 했고 그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다르지만은 다른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은 수석이나 실장들한테도 보고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정원장의 행동 가운데 제가 보기엔 역대 가장 잘못된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마지막 국정원장입니다. 그분이 2007년 대선 전날 혼자 평양에 갔습니다. 가서 다음번 대선 상황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누가 될 것 같다. 이러고 가서 보고하고 온 사람입니다. 2007년에 누가 보고를 김만복 씨입니다. 네. 그분이 갔다 와서 이걸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알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가 나야 이게 뭔가 자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언론에 흘렸어요. 네. 저희 인수위원회 시절에 김만복 원장이 평양 갔다 왔다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은 이 업무의 계속 선상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자리에 두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때 그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북한 간첩 잡으라고 국정원장이 있는 것인데 가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한 겁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겁니다. 물론 원세훈 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일부 행위 누가 잘했다고 그럽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 예로 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않고 국정원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평양 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라고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갔는지 아니면 자기 혼자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38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에 가면서 대통령 보고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김 수석님 그때 국정원장이 뭐 그런 거 한지는 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까요. 아니 제가 처음 듣는다고요.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듣는데요. 그때 정상회담 앞두고 앞두고는 아니까요. 정상회담은 10월 달에 했고 저도 좀 대통령 저도 좀 얘기 좀 얘기해요. 얘기해요. 어쨌든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준비 하러 가고 또 그다음에 14선언
그 이행 서로 남북 간의 그 선언 그 이행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그 대북 문제를 관리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그 이쪽 선거 상황을 북한하고 뭔 상의를 했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입으로 아니요, 얘기한 그러니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 입으로. 그건 대단히 덜 떨어진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덜 떨어지고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뭐 신문에 난 대로 그랬다면 온 나라가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서가번 의원 말씀은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국정원단 얘기죠. 직보가 없었으니까 그럼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자, 김효재 수석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린 SNS를 다시 돌아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행적 시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퇴행적이라고 보십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간 그런 행위를 퇴행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야 우리 서 의원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해라 마라 합니까? 그러나 그 행위를 두고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왜 그 지난번 대선 전에 어느 분이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림에서 그 가능성이 있는 어느 곳을 지금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정치권에서 야권에서 얘기 나온 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리고 그 지금 현재의 정부에 있는 여러 분들이 사석에서 또는 반사석에서 원수가 없겠다는 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판단은 알겠지만, 정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효재 서가번 의원님, 의원께서 그냥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정진석 의원이 발언 때문에 또 파장이 더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서가번 의원께서는 어떤 말씀하시죠? 정말 폐륜이죠. 도둑이 제발 내린다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이 아니지 고소했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 그렇죠. 판단을 예. 받겠죠. 유족들도 이 실은 고소하셨으니까. 정말 그 폐륜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분 이 막말이야 뭐 오늘 뭐 자기 좀 반대한다고 뭐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쳐야 된다. 뭐 등등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들을 뭐 쉽게 이렇게 하는 분인데 도둑이 재발되는단 말이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지금 요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그게 한 며칠 됐죠. 아직 정진석 의원 이름이 나오기 전에입니다. 네. 뭔가 본인이 그 도둑이 재발되린다고 뭔가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물타기 하겠다고 정가의 보도처럼 이 보수 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노무현 대통령 죽음 가지고 그 물타기 하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참 뭐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그 문제를 정리해서 그 말씀드리면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 보복의 전향적인 예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정진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가 여쭤보는 거, 야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수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정치 보복이 아니냐고 말씀을 얘기들 하신다는데 정치 보복 맞잖아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서 정치 보복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몰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누가 부정하거나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쪽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면은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640만 달러 지금 사실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실이 아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하는 저희가 뭐겠습니까? 아니 특검이랑 뭐라도 하려면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동의한다. 재수사를 하려면 하지. 동의한다. 제가 아까 누누이 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한 아닌 걸 마디만 더 가지고, 여쭤볼게요.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지금 현재 사실인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요거 하나만 문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수사하는 거, 그 적폐청산하겠다는 거 하는 거는 정치 보복 프레임 아니죠.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지금 이게 새롭게 꺼내 나온 게 단 하나도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 가서 돈 받았다고 끄집어 틀어왔습니까? 누구 돈 줬다고 가서 집어넣고 지금 때리고 저희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짧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국민들을 아니, 상대로 잠깐만요. 이것만 대한민국 지적을 국민들을 하고. 상대로 해서 우선- 대한민국 자, 국민들에게 잠깐, 공격을 잠깐, 하는 이건, 거죠. 이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네, 돼요. 나온 짧게 거죠. 말씀하시죠. 서가부 의원이 폐륜이다, 도둑이 재발된다 하는 용어는 이 방송에서 어떤 개인을 향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우선 첫째는. 두 이미 번째, 본인이 서가본 의원의 논리 본인이 그대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해서 서가본 패러디 의원의 발언을 논리 그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논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되돌려드릴게요. 박연차 씨가 내가 권양숙 여사에게 얼마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건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데려다가 수사를 잠시만요. 했잖아요. 두번 말씀. 국세청 동원하고 자, 저희가 동원해서 방송 시간이 했잖아요. 끝났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 시간이 끝났는데 두 분이 워낙 하신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요 실금이 잡고 국가 안보 지키는데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겠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고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위원회 그런데 했지 어떻게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결국은 잡아라는 간첩은 잡지 않고 70% 이상을 이 국내 사찰하는데 지금 활용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라 이제는 그러면 그 그거를- 문제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후보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가본 의원님, 수사해봐야 되는 지금 거죠. 김효재 수석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건 좋다. 검찰 수사 그런 증거가 있어서 수사하는 건 좋은데 왜 사사건건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짚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느냐 이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죠. 결국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보안사령관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 보고는요. 청와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한테도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 합니다. 지금 일부가 수석들한테 비서실장과 그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것도 나옵니다만은 대부분 국정원의 보고는 대통령께 직보고 네. 국방부 장관도 직보입니다. 1차 보고는. 문제는 결국은 그때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들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석이 보고 수석이 장관이 국정원장이 한 보고를 수석이 비서실장 키를 시킵니까? 대통령께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찰에서 규명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니면 다행입니다. 네네. 정말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적폐청산이고 이것을 대결 프레임으로 가서 성공한다, 이게 정치 보복이다. 뭐가 도대체 뒤가 구리단 말입니까? 네. 국민들에게 정말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재임 시에 이 잡으라는 간첩 잡지 않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더구나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일어났으면은 죄송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고 얘기 그러면 여기서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서가본 의원께서는 이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뭔가 생각하시는 예단을 거예요. 가지고 지금 우리 서의원 한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말씀인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말씀하시면 안 말씀드리시니까 되고 그 증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조하겠다고 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할 것은요. 기무사령관이든 국정원장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뭔가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무사령관과 어떤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각하, 저희들이 이렇게 정치 사찰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그런 보고 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 이 행위를 하니까 이제 언제까지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그 혐의를 다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당신들도 할 말을 해라 하는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가 저희들한테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번에 추석 매년 이 대통령께서 명절이 되면 국민들한테 이러저런 가벼운 그 인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번에 그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은 뭐 무슨 요즘 유행어로 유체이탈 했냐. 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입장을 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서가번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효재 수석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 믿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겠죠. 그렇게 만들어 노무현 싶은 거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고 또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하자고? 결국 본인들이 지었던 이 죄를 물타기 하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에 들어서서 인수위도 없이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안보가 심각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경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도 어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뭐 2박 3일 네. 또 뭐 이렇게 해서 딱 일만 보고 온 대통령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벌써 지금 러시아 가서도 그랬고 이번에 유엔 가셔서도 그랬고 그럴 정도 바쁘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맥없이 뭐 이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구속을 시켰습니까? 그 전 정권에서 이미 그렇죠. 박근혜 정권 논란이 있었고 초기에 구속을 시켜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그렇죠. 또 유죄가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구속됐죠.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 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네. 또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다 그것을 모두 다 그냥 이 정치 보복 프레임 또 이 그 노무현 보복 프레임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너무 유치하고 후한무치하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네. 구체적 증거들이 나와서 범죄 행위가 그야말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 문제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음. 원세훈 원장에 관한 수사만 해도 원 전 원장의 그 지난 정권 때 구속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다가 별도의 혐의를 얹어서 지금 검찰이 새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그 혐의를 덧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원 전 원장을 불러다가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사를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자, 그럼 그 김효재 수사를 시작한 게 누구이고 그 수사가 나오면은 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 네. 이 말을 한 게 누굽니까? 그렇다면 그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하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무슨 총탄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전 정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들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유죄 판결 받아서 구속이 됐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구체적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법률용어로 포괄 유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구체적 증거들이 나와서 지금 국민들을
이 그 공격해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저희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까지 다 사찰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구체적 증거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수사를 그럼 하지 맙니까? 범죄를 그러면 덮어둘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덮어두는 것 자체, 그럼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검찰에 지시합니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때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검찰 지휘하지 않겠다고, 검찰 독립시키겠다고 다 공약했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요 그렇게 문제는 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도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검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한 대통령 없습니다. 김효재 수석께서 제가 요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가번 전 의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지 않느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했더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작성했던 문건들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든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국군 기무사든 그 사이버 부대를 운영했던 것은 아마 그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정부 때에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중국의 서버를 두고 중국을 근거로 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우리 사이버 공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수 정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놔뒀습니다. 대통령은 그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거의 일환으로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의 일탈 행위 그건 잘못된 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잘못을 과장되게 그런 것들이 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거다. 요거는 그 끈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 대통령에게 연관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정부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저희들에 대한 간단 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 서가번 여기서 정리를 할 만은 지금 말씀하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 주셨듯이 사이버 보안, 사이버 부대, 뭐 이 국정원에서 하고 또 보안사에서 하고 그래 간첩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하죠. 우리 때도 그런 보고는 그런 없는 사찰 겁니다.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국정원장이나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께 뭔가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대북 용점이 있거나 지금 대북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이게 그것까지 보고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예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댓글 작업해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잘못이다. 어떤 그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국정원에게 개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대통령이 대신에 어떤 어디 대통령께서는 있습니까? 근데 그 이거 아셔야 돼요, 서 의원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림 부대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미림 사건이요. 미림 팀. 네네. 도청 부대 아니었습니까? 미림 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국정원의 그 조직들이 살아있다가 없어졌다가 살아있다가 없어졌다가 대공 이 수사력이 늘어날 때 될 때면 늘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반복해 왔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 왔던 것인데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시고 나서 검찰이든 어디서 밝혀내는 것은 딱 그 5년. 어떻게 그 형만 그렇게 자, 그러면 신기하게 김효재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효재 전 수석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하시면서 그런 밑바탕할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5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에서 했던 일은 그야말로 역적질이 아니면 정보기관은 혼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보기관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될 정보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북 정보에서 그 인간 정보, 휴민트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른바 신호 정보 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저희들보다 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기관을 샅샅이 까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 정보기관의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피멍이 들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초반에 우리도 5년간 집권을 했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걸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다 해보세요. 그럼 외국 정보기관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가번 의원 맞죠. 예, 말씀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정보기관 간첩 잡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산업 스파이를 막아내는 게 국정원의 임무입니다. 네.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는 역적질을 했습니다. 다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표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시질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DJ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왜 조사를 해요?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 DJ 노무현 시절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못합니다. 자, 이번 주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가번 전 의원 모시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적폐청산 작업, 결국 또 여야가 맞붙는 상황까지 왔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일단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아침 회의에서부터도 그 각 당 대표들이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MB 정권이 공작 공화국이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과거 정권을 판다면서 5.18 문제, 30년 지난 5.18까지 재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재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문제 두 분께 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효재 전 수석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저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 전 대통령 대결 구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치권이 이렇게 늘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매우 피곤해 하시는데 또다시 이런 그 대결 구도가 되니까 저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네. 저희들이 촉발하지도 않았고 네. 저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4대강 사업 보를 허물라는 지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간단없이 저희들을 자극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뭐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